맞춰야 될 것 같아요. 노란 부분. 독차는 이렇게 기후위기 현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한번 리뷰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리튬 배터리 문제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봤습니다. 기후위기 현실과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볼게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이거 계속 될 것 같다. 제가 올해 여름을 딱 겪으면서 내년부터는 나 주말 농장 못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안 맞아가지고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누가 농사를 지구나. 5년 뒤에 우리나라 한반도 5%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근데 땅도 적은데 이게 줄어들잖아. 식량 자원율이 우리가 낮아요. 그래서 농지가 감소할 거고 식량난도 문제가 될 거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강이죠. 뭐든지 다 먹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강의 들어보니까 곰이 사람이 됐는데 수가고 마늘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살균제고 소화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줄어들고 문제가 될 것 같다. 다른 나라도 매한가지고 이제 한반도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의 경로가 예전에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갔었는데 이 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고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날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륙을 관통한 태풍인데 초속한 55m/s 정도 태풍 매미급이 올라오다가 철탑 한두 개를 쓰러뜨리면 대정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산전이 공급해주는 전기만 믿고서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벼락으로 보면 우리는 벼락 청정 국가예요. 어지간해서 벼락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기후가 바뀌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벼락의 개수가 보통 한 10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수백만 개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벼락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치든 시설이 다치든 그런 확률도 커지는 거죠. 우리 가전제품도 고장이 잘 날 거고. 온실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건데 왼쪽처럼 원래 지구의 대기 속에 공기가 있고 일반적인 가스가 있는데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그 안에 농도가 너무 짙어지면 거기에 온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 두 번째 온실, 카반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우리 활동 때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가 나와서 이게 2중, 3중으로 바뀌니까 더 뜨거워진다. 그걸 벗겨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온실효과의 원인은 자연이 원래 만들어진 거는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공장 세우고 도시화하고 또 논밭 갈아엎고 또 화학물질 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출을 추가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이 1.0도 정도 올라갔다고 하고 이거를 1.5도로 좀 제한을 해보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대표적인 6대 가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CO2가
전체 포션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다 CO2로 환산을 시켜가지고 온실가스, 탄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탄소 감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LNG라고 하는 거를 떼게 되면 이제 연소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가스가 나와요. 또한 뭐 냉면에 쓰이는 것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 쓰이는 것들, 그다음에 한전이 쓰고 있는 뭐 차단기 같은 것들 쓰이는 것들, 이게 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것들인데 저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 성분이 되는 거고 저거를 줄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온실가스 에너지 관계를 따져보면 화석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열과 전기가 나오는데 그 옆에 부수적으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거죠. 저 화석연료를 없애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뭐 탄소 얘기할 때는 다 에너지가 거의 등가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1, 2, 3이 있는데 탄소 발자국 1이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거는 내가 사서 내가 떼면서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는 거의 없고요. 2번에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전기, 물 이런 것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탄소 그게 2번에 해당되고 뭐 출장 가거나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3번에 해당되는데 1번과 2번은 이제 강제로 다 적게 돼 있어요. 근데 3번은 아직 강제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세우고 뭐 해도 이걸 발전량이 얼마야, 탐게 얼마야, REC가 얼마야, 들어간 돈이 얼마야,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탄소 발자국 얼마나 줄였나라고 하는 지표로 다 환산을 해야 됩니다. 탄소 발자국으로. 태양광 발전 많이 하는 것도 탄소를 줄이는 길이지만 태양광을 적게 하면서 낭비를 없애는 것도 탄소를 줄이는 거예요.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방법은 있는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거고요. 발자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만 보통 생각한다. 아까 탄소 중립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올라가고 있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로 어떻게 제한을 해야지 될 것 같다. 1.5도로 낮추는 게 이쪽입니다. 이렇게 쭉 탄소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좀 낮춰보자. 원래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낮추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제 사람 몸으로 치면 제가 지금 90kg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운동하라고 먹고 하면 이게 쭉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저 일찍 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오래 살려면 살을 쭉 빼야 돼요. 이만큼 빼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노력도 있고 거의 노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를 비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빼야 되는데 에너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좀 안 될 것 같다. 각 나라마다 욕심이 있고 기업들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상태대로 가면 3도에서 4도씩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산업혁명 이후. 그러면 이제 저게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 1.5도로 우리가 그 제어를 잘 해서 가도 이게 이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해수면이 0.2m 상승하고 2억 명이 터전을 상실하고 12억 명이 초고온에 노출되고 이렇게 됩니다. 각 나라의 GDP가 15% 정도 떨어질 거고요. 이거는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현재대로 가면 4도 정도 상승될 거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1.5m 상승한 3억 명이 지금 터전을 상실하고 85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68억 정도가 초고온에 노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DP는 30% 정도 떨어질 것 같고
기후위기 피해가 계속 커지죠. 자연재해 증가, 산불도 점점점 세지죠. 한국은. 우리가 물론 나무를 잘못 심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생태가 파괴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도 심량하고 다 문제가 되겠죠.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가지고 거기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관광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안 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탄소 발자국 1번과 2번 그거를 다 줄여야 되는데 최대한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생산할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다. 모든 공장이든 뭐든. 그 다음에 직접 줄일 수 있는 거 줄여야 되겠고 재생에너지 확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화석연료, 기름 떼고 하는 것들을 다 전기에너지를 바꿔서 하자. 그 다음에 수소로 또뭐 하자, 탄소 포집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재생에너지 확대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각 지자체 장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나 공동부지 활용해갖고 태양광 내가 할 거야. 근데 성적표를 보면 도덕만 100점 맞았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은 다 잘해야지 한다고요. 효율 높이는 거, 줄이는 거, 재생에너지 만드는 거, 탄소 포집하는 거 모든 활동들을 다 평가해서 그 누가 잘했나를 좀 따져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눈에 확 보이는 게 태양광 발전소니까 그것만 가지고 많이 지어놓으면 뭐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저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큰 돈을 만지다 보면 손에 붙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아마 많이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 농도가 점점 세져가지고 사도 조금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방법이 두 개인데 완화시키는 것과 적응하는 게 있어요. 완화시키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효율 높이자, 재생에너지 쓰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되는데 이거는 이미 벌써 제한적이다. 이거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갖고 우리가 못 산다. 나름대로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기온이 올라간다. 그럼 이제 더운 환경에 살 수 있는 내가 우리나라 그 온대 기후라고 살고 자랐는데 아니야 나 베트남에 살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적응을 해야 돼. 벼락이 많이 칠 수 있다. 비가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거 감안해 갖고 도시 인프라도 강화시켜야 되고 여기 뭐 제방 같은 거 다시 조사해봐야 되고 야외 활동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농사 짓는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사과 농사 짓는 분들 천원 쪽에 가서 땅 알아보고 있고 금산에 인삼 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완화에 관한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적응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하남시 같은 데는 과연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근데 답은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 인프라, 예를 들어 가로등 이거 시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쓰면 LED로 바꾸고 그 LED에 들어가는 전기조차도 한정기 아니고 어차피 전봇대 LED 있는데 거기에 태양전지판 좀 달아가지고 그걸로 쓰고 거기에 조그마한 축전지 달아서 밤에는 또 그걸로 쓰고 그런 식으로 도시 가로등부터 스마트하게 바꾸고 줄여버리는 활동들 그런 게 이제 도시 인프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아파트를 포함한 빌딩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장이 갖고 있는 빌딩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적의 설계를 하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적어요. 나름대로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 이런 거는 땅 주인과 건물주와 시공자와 임대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마진이 제일 큰 방법만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발전하고 이쁘지만 특히 이제 공공 건물, 청사 같은 거 보면 되게 낭비가 많아요. 여기 하남시청은 안 보는데 경기도 광주시청을 가보면 시청 로비에 천장이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춥다고 담요 덮고 있고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죠. 유리건물 쫙 돼 있고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펑펑 쓰면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딩들 unrealized potential, 그러니까 아직도 낭비하고 있는 그 부분이 82%라는 얘기죠. 여기서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탄소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탄소 발자국, 화석 연료가 줄어드는 거고. 근데 현재 내가 82%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70%로 줄였다. 그럼 10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내가 실현한 거잖아요. 그거를 숫자로 입증을 하면 그게 돈이 돼요. 근데 숫자로 입증 못하고 그냥 하면 전혀 돈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된 그 값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그 투자에 의한 결과라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갖고 에너지 절감 활동을 하면 그 절감 부분 그거를 탄소 발자국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게 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보통 안 해요. 측정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무대포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요걸 앞으로 시에서 나라품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사용자 우리 같은 사람들 되게 중요한데 화석연료가 발전돼서 순배정 거쳐가 가져올 때까지 100이라고 있는 에너지가 33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쪽에서 하나를 줄이면 저기서 3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자가 높은 건 없는 거죠. 하나를 넣는데 3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줄이면 거기서 3개가 준다.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투자할 분야죠.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이거를 입증을 해줘야 돼. 내가 여기서 하나를 줄였다 하는 거를 국제적인 그 약속에 맞춰서 입증을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3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줄인 게 여기서 3이 줄었어 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해서 계산해갖고 화폐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다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절감하는 방법은 이제 다 에너지 다이렉트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여기서 쭉 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몸무게 어느 정도 빠졌다고 열심히 또 나가서 먹고 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도 요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요요가 있으면 이건 돈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현재 에너지를 100을 쓰고 있다. 이 에너지가 탄소니까 100에 해당되는 탄소 발자국이 있을 거예요.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현재 내가 100이야.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70으로 줄였어. 30이 줄었잖아요. 그럼 탄소가 30이 준 거죠. 그걸 환산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돈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그 측정과 검증이라고 하는 걸 보통 빼고 우리가 활동하면 뭐 한 거 같은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돈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가 있고 효율을 높여서 원래 이만큼 쓰던 거를 이렇게 낮추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지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수요 반응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원래 쓰기로 돼 있는 구매하기로 돼 있는 양이 있는데 약속된 날에 약속된 양만큼을 내가 사지 않는 거 그게 한전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걔네가 돈을 줄 거다. 그게 이제 수요 반응인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이 빌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낭비가 심한 건물이기 때문에 거꾸로 개선할 점이 많은 거예요.
효율 높이고 낭비 없애고 전기 생산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우리가 손을 대면 된다. 근데 민간 건물이 먼저 안 하니까 공공 건물부터 하자. 시청이나 뭐 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유치원, 학교 이런 데부터 이제 저런 일을 하면 될 거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에너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월말에 얼마 내세요 그러면 내고 말거든요. 그리고 고정비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 그러면 변동비가 되는 거고 가상 발전소를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물고기인데 이게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들이 작은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에서 저감 가능한 양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커다란 양만큼 내가 안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가상 발전소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복지센터, 학교, 뭐 유니언타워, 정수장,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분기소 이런 것들이 다 공공건물이고 걔네가 먼저 시범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현재 에너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지 고지서가 아니고 거의 측정기를 달아서 측정을 해서 사람으로 치면 여기 뭐 밴드 같은 거 붙여가지고 혈압이나 박동수 이런 거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기본적인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줄이냐 하는 거를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건물에 보면 옥상을 딱 보면 대부분 녹색이에요. 아무 차이 쓸데없이 이거 흰색으로 바꾼다. 흰색으로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요. 표면 온도가 내려가고 여기 안에 온도가 내려가죠. 그럼 에어컨 덜 가동되죠. 전기 사용량 줄죠. 탄소가 줄죠. 이거 한 번만 해놓으면 되는 건데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녹색으로 칠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뭐 흰색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에는 또 검정색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수를 비교해 보면 겨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추운 거보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가동해서 낭비되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칠하는 게 좋겠다. 초록색 인조잔디가 깔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인조 잔디는 운동하려고 한 거니까. 아니 박사님 때가 커져. 예? 때가 커져. 아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초록 지붕과 초록색 인조잔디의 온도 차이가 같은 초록이었는데 인조잔디 좀 더 괜찮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인조 잔디보다는 뭐 천연 잔디가 당연히 좋겠고요. 인조 잔디 위에서 공을 차다 보면 발이 뜨거워서 못 차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방법인데 이런 것조차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물론 정부에서 막 뭐라 하니까 태양광 발전소 세워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시브한 방법이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되는 건데 이런 것부터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파이트 루프 운동을 벌려갖고 이게 뉴욕은 이렇게 돼 있대요. 우리는 녹색이고 얘네는 하얀색이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항상 그 낭비가 심하고 탄소 배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주별로는 되게 똘똘하게 합니다. 네. 근데 한 주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문제죠. 우리나라는 나무에 효과를 내려고 그러나? 나무 심은 아마 것 그 같이. 페인트 업체들과 뭔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페인트도 나와 있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2도가 낮아진 그 실내 온도 2도만 떨어져도 저게 냉난방 요구량이 27% 감소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거기다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해 주셔야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이면 최대한 그걸 하지만 그거 설치할 수 있는 게 사이즈가 안 나오고 답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흰색. 이거라도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야지. 이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개 좋겠다는 얘기고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리튬 배터리 얘기하는데
큰 문제가 이겁니다. 리튬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 화재가 난 현장에 리튬 배터리가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경북지방에 나는 그 산불을 소방관이 와가지고 불을 끄고 갔어요. 근데 전기차가 있었는데 대피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남의 차를 타고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불은 꺼졌지만 불이 지나가면서 거기 그 전기차, 서 있는 전기차 걔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거기서 리튬 전지가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버린 그 폐 전지들이 또 화재 속에서 내가 일을 치릅니다. 그래서 빨짠 도루묵이 돼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실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리튬 전지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MBC 뉴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 빌라 같은데 전기 오토바이로 뭐를 납품하는 배달업을 하는 분인데 그 배터리를 집에서 충전하다가 화재 폭발 나가지고 그 결혼 예정인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보도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위축될까봐 가정집 화재, 뭐 가스 터졌나 이렇게만 거짓말 쳤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사람 많이 죽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이제 불이 날 수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 하나에도 꽤 있어요. 아주 나이스하게 생긴 건물이고 그게 있으면 나한테 굉장히 도움될 것 같지만 실은 일자리 별로 안 생기고 그냥 전기 많이 먹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세이프티 쪽으로 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저기 위험하고요. 물류창고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애들이 물건만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지게차들이 있고 요즘 다 리튬 전지 많이 씁니다. 왜 쓰냐? 탄소 발자국 줄인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저장장치 달고 좋은 의미로 이런 걸 쓰는데 이게 잘못되면 여기를 홀랑 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사라지는 거죠. 가정집에 있는 청소기나 뭐 전동공구 같은 거, 전자담배 이거 다 리튬 배터리 쓰고 있고요. 가정용 휴대폰, 뭐 손목시계부터 심지어 옷에 붙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독가스가 나와요. 1kW당 500리터 정도 해로운 가스가 나오는데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근데 이제 국립 국가연구소에서도 실험을 하면서 실험을 이상하게 해요. 독가스가 측정 안 되게끔. 가스가 다 나온다는 측정은 원래 측정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다 도망가게 막 이렇게 해놓고서 그물되면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위축될까봐. 한국 에어부산 같은 이런 화재들, 그냥 이런 스타일의 보조 배터리 이게 화재에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게 우연히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중국에서 뭐 다 나와요. 거의 매주. 작은 배터리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국정장 화재, 국가 정보전 사건이요. 여기 화재 나고 또 고생하고 있고요. 여기서 예전에 문의가 와갖고 견적도 주고 답도 알려줬는데 안 해요. 예산이 줄었다고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리스테이라고 하는 그 공장에서 화재 나가지고 리튬 전지, 1차 전지 만드는 공장인데 화재, 폭발, 독가스 터져가지고 그때 23명이 다쳤고 여기 대표이사하고 아들하고 지금 구속돼 있죠. 15년은 선고받고 있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인천 청라지구에서 이제 벤츠 전기차 화재 나갔고 지하 주차장에서 불나서 사람들 대피하고 그랬죠.
이게 독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 주차장 화재, 전기자동차 우리 많이 쓰잖아요. 남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에너지 선반 얘기했는데 저기 저장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리뉴얼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어제도 이제 어디 건국대학교 박정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30년 그래가지고 태양광이 한 100기가와트 정도로 될 거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하니까. 그러면 뭐 건물 옥상이든 어디든 엄청나게 만들어 낸다는 얘기고, 그거를 잘 쓰려면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럼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저장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리튬 전지가 들어가, ESS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AI 뭐 GPU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AI 걔가 계산하면서 전기를 엄청 먹어요.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ESS가 필요하고, 걔는 불이 나고 터질 수 있고 가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텃밭을 가꾸는데 일단 줄이는 거, 사용 측정 분석해가지고 낭비가 어딘지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돈 줄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안 되면 페인트라도 흰색으로 칠해서 사용량 줄이고, 그다음에 남는 거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기술적으로 다 되게끔 돼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일반 건전지는 잘 버리고 어떻게 하지만 요 리튬 전지에 대해서는 요만한 거 하나 이거 잘못 버려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 잘 버리게 할 거냐 시에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돼? 리튬 유차전지, 진공 청소기에 있던 거, 전자담배에 있던 거, 로봇 청소기에 있던 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돼? 이건 다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누가 어떻게 수거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버려? 이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분리하고 있어요. 잘못 버린 저런 리튬 전지가 그냥 잘 분리 안 돼서 그 쓰레기 처리장 가서 거기서 뭐 분리되는 과정에서 불나가지고 매일매일 다른 것도 막 태우고, 그러면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틀린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지만 우리 텃밭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